여러분, 절대 유방암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 8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마주치는 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유방암학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 유방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누군가는 유방암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암입니다. 췌장암처럼 손도 못 써보는 그런 암이 절대 아닙니다. 일찍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 하나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면 유방암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방암센터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딱 끝까지 보시면 유방암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유방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암 이야기만 나오면 겁부터 나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만큼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은 알면 이길 수 있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딱 1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방암이 왜 다른 암과 다른지. 두 번째, 8명 중 1명이라는 진짜 의미. 세 번째, 내가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들. 네 번째, 가족력과 유전자 검사 이야기. 다섯 번째, 비만과 유방암의 무서운 관계. 여섯 번째, 술 한 잔도 위험한 이유. 일곱 번째, 담배와 유방암의 직접적 연결. 여덟 번째, 운동이 유방암을 막는 원리. 아홉 번째, 올바른 식생활 방법. 열 번째, 호르몬 치료의 진실. 11번째,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 12번째, 조기 발견 후 어떻게 완치되는지.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췌장암이나 담도암 같은 암은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김성원 교수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1기에 발견했을 때 완치율이 98%를 넘습니다. 무려 98%입니다. 2기에 발견해도 85% 이상이 완치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암은 1기 완치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특히 유방암 검진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발견만 일찍 하면 우리 손주들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방암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방암이 이렇게 조기 발견이 가능할까요? 유방은 몸 밖으로 드러난 기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검사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췌장은 몸속 깊숙이 있어서 암이 생겨도 증상이 없다가 너무 커진 다음에야 발견됩니다. 하지만 유방은 다릅니다. 아주 작을 때부터 맘모그래피 검사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맘모그래피는 0.5cm 크기의 종양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에서 발견하면 수술도 정말 간단합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큰 수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암인 유방암을 많은 분들이 검진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유방암 검진율이 겨우 52%에 불과합니다. 2명 중 1명만 받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검진 예약을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방암은 누가 걸릴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요인과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인입니다. 먼저 내가 바꿀 수 없는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요인은 성별입니다. 유방암은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남성도 유방암이 생기기는 하지만 100명 중 1명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유방암 위험 요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이라면 누구든지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요인은 나이입니다. 대한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유방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식한상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주의해야 할 나이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변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요인은 가족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니, 딸, 언니, 여동생 중에서 유방암이 있다면 내 위험도가 거의 2배 올라갑니다. 2배입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 분이 2명, 3명이라면 위험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유전자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1촌 이내 가족력이 있는 경우 30세부터 유방암 검진을 시작하도록 권고합니다. 혹시 어머니나 언니에게 유방암 병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요인은 유전자입니다. BRCA1과 BRCA2라는 유전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우 엔젤리나 졸리가 이 유전자 검사를 받고 예방적 수술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BRCA1이나 BRCA2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가족력이 강한 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유전자 검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요인은 초경과 폐경 시기입니다. 초경이 일찍 왔거나 폐경이 늦게 온 분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노출된 시간이 깁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오랫동안 자극을 받으면 세포 변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초경이 12세 이전이거나 폐경이 55세 이후인 경우 유방암 위험이 약 30% 높아집니다. 이것도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더 철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꿀 수 없는 요인은 유방조직 밀도입니다. 유방조직이 조밀한 분들은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견도 더 어렵습니다. 맘모그래피 검사 결과에 고밀도 유방이라고 나온 분들은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꼭 여쭤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유방암 위험을 실제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오늘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만입니다. 놀라우신가요? 비만이 유방암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0만 명 여성을 1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비만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폐경 후 무려 40%에서 50%나 높았습니다. 2명 중 1명 가까이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비만이 유방암을 부를까요? 지방세포가 문제입니다. 지방세포는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냅니다. 폐경 후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는데 지방세포가 대신 에스트로겐을 공급하게 됩니다.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이 유방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과로하는 것처럼 세포가 과로하다 보면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암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 체중을 BMI 18.9에서 24.9 사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조깅, 수영,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정 운동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보다 내가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비싼 헬스클럽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체중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끼니 걱정, 자식 걱정하느라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욕심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최씨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키 158cm에 체중이 72kg으로 비만 상태였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후 담당 의사의 권유로 식단 조절과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8kg을 감량하셨습니다. 치료도 훨씬 수월해졌고 재발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남편분과 공원을 걸으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마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술입니다.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하나마크의 2023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술 한 잔만 마셔도 유방암 위험이 7%에서 10% 올라갑니다. 하루 두 잔이면 20%, 세 잔이면 30%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매일 한 잔씩 마셨다면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생각해 보세요. 왜 술이 유방암을 일으킬까요?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직접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또 술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올립니다. 비만처럼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유방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이중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술은 유방암만 아니라 간암, 식도암, 대장암도 일으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술은 가능한 줄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건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하는 것이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렵게 사신 세월, 그 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지만 이제 손주들 재롱 보면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더 큰 낙 아닌가요? 술 한 잔 줄이고 그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세요. 우리 몸이 훨씬 고마워할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 이야기입니다. 담배는 이미 폐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유방암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흡연 여성은 비흡연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최대 25% 높습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온 분들은 위험이 더욱 큽니다. 담배 속에는 수십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유방까지 이동하여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남편이나 주변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간접 흡연을 하신 분들도 유방암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담배를 절대 피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금연 클리닉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립니다. 오늘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운동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중 관리 때 언급을 드렸지만 운동은 체중 감량 말고도 유방암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연구팀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30% 낮았습니다. 운동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며 이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매일 30분씩 5일이면 됩니다. 중간 강도란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빠른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훌륭합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의자 운동도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68세 이씨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거의 운동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유방암 검진에서 초기 유방암이 발견되어 수술 후 재활하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셨는데 3개월 만에 하루 40분 걷기를 하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건강 지표들이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동네를 2바퀴씩 걸으시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식생활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5가지 이상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시면 유방암 위험이 낮아집니다.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나물 반찬들이 바로 이런 채소들이죠.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시금치, 부추, 두부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로 콩 음식을 드세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에스트로겐 작용을 조절해줍니다. 대한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콩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낮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매일 된장찌개를 드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줄이세요. 돼지고기, 삼겹살, 소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명절 때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생선, 닭고기,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네 번째로 통곡물을 드세요.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 체중 관리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흰쌀밥이 입에 더 맞으시겠지만 잡곡밥도 익숙해지면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잡곡을 20%만 섞어서 시작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다섯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우리나라 음식이 대체로 짠 편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모두 짠 편이죠.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나물은 싱겁게 무쳐 드세요. 다음은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후 증상이 심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십니다. 화끈거림, 불면, 관절통 이런 증상들이 너무 힘드셔서 호르몬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복용하는 복합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 위험을 약 26% 높입니다. 그렇다고 호르몬 치료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폐경 증상이 너무 심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짧은 기간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함께 결정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유방암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한 번씩 맘모모그래피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검진을 받는 것이 무서우신가요? 발견될까봐 두려우신 건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발견이 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발견이 안 되면 치료 기회를 놓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지 않다가 64세에 스스로 멍울을 발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2기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셨고 다행히 완치되셨지만 더 일찍 발견하셨다면 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매년 빠지지 않고 검진을 받으시면서 이웃분들에게도 꼭 검진받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57세의 맘모그래피 검사에서 0.8cm 크기의 아주 작은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이 크기에서 발견하면 수술이 정말 간단합니다. 부분 절제술로 30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방사선 치료 짧게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손주들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만약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맘모그래피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계에 유방을 끼워 압박하는 것이 불편하다고요. 잠깐의 불편함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진단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3D 맘모그래피도 있어서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자, 이제 맘모그래피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방조직 밀도가 높은 분들, 가족력이 강한 분들은 유방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맘모그래피는 석회화된 병변을 잘 발견하고 초음파는 물혹이나 작은 종양을 더 잘 발견합니다. 두 검사를 함께 받으면 훨씬 높은 정확도로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꼭 여쭤보세요. 또한 자가검진도 중요합니다. 매달 한 번씩 직접 유방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생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가장 좋고 폐경 후에는 매달 같은 날을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양손을 들어 유방 모양을 확인하시고 누워서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만져보세요.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피부에 변화가 있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가검진은 검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유방을 다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부분절제술, 즉 종양 주변만 도려내는 수술로 충분합니다. 가슴 모양도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의과 자료에 따르면 일기에서 발견된 유방암의 80% 이상이 부분 절제술로 치료됩니다.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 외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서 발견하면 이런 추가 치료 없이 수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2기로 넘어가면 추가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호르몬 반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5년에서 10년간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매일 약을 한 알씩 먹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잘 견디며 복용하십니다. 이 약이 재발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꼭 복용하세요. 유방암 치료 후 삶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행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십니다. 유방암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치료 후에는 오히려 건강에 더 신경 쓰시면서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방암 진단 후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 충격입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유방암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한상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을 믿으시고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유방암 환자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대학병원에 유방암 클리닉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유방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더 마시게 되고 운동은 안 하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세요. 친구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세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손주들과 놀아주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세요.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미만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약 15% 높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낮잠도 좋습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면 쉬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8%에 가까운 암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8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암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진받으세요. 어머니나 언니에게 유방암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검진 예약을 잡으세요. 네 번째, 비만이 가장 큰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술은 한 잔도 유방암 위험을 올립니다.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세요. 여섯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금연 클리닉은 보건소에서 무료입니다. 일곱 번째,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전통 음식인 채소, 된장, 두부, 콩 음식을 충분히 드세요. 할머니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열 번째,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맘모그래피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1번째, 매달 자가검진을 하세요. 이상한 것이 만져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12번째, 유방암을 진단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과 의료진을 믿으세요. 이 12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모두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2년마다 유방암 검진. 딱 이것 하나만 꼭 해주세요. 이것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함께 여행 가고,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받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